안녕하세요. 자기만의 색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오은채입니다. 오늘도 레오 버스카글리아 씨가 지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248페이지를 읽어볼게요. 기대가 크면 뜻밖의 선물이란 없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타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가 자기를 미워하고, 비서가 자기를 미워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마저 자기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사랑을 하면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바로 헌신할 사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헌신이야말로 외로움에 맞서 싸우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작가 조앤 디디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존감 혹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존감 혹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조앤 디디언의 기도서라는 소설을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여성 해방입니다. 여성들을 착취하는 지신랑 집어치우자. 여성들이 이제는 착취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자 라는 식의 여성 해방입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할리우드의 젊은 여배우로 모든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혹사당하는 인물입니다. 감독에게 이용당하고 프로듀서에게 이용당하고 음악가들에게 이용당하는 바람에 그녀는 천천히 미쳐갑니다. 말 그대로 마음껏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생활용품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는 끝내 외로움으로 죽어가지만 솔직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해질 때마다 배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뼛속 깊은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 이런 식의 외로움을 가끔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관찰을 해보면 증거가 보인다. 토요일 아침 7시 그들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늘의 운세나 잡지를 보고 있다. 장바구니 안에는 양고기 한 조각과 고양이에게 먹일 사료 2캔 그리고 만화가 곁들여 있는 일요일 조간신문이 들어있다. 그들은 길이가 적당한 치마를 입고 색깔이 알맞은 선글라스를 끼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 등 가끔은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양고기 한 조각과 고양이 사료 2캔,
조간신문을 들고 서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마리아는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온 가족이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을 샀다. 자몽 주스 한 통, 칠리 살사 소스 한 병, 말린 렌즈콩과 알파벳 모양의 국수, 마카로니, 감자캔, 10kg짜리 세제. 그녀는 외로운 사람이 흘리는 증거를 잘 알기 때문에 소형 치약이나 외로운 사람이 보는 잡지를 절대 사지 않는다. 비버리 힐스에 있는 그녀의 집에는 설탕, 빵 만드는 가루, 냉동 고기, 양파 등이 가득하지만 마리아는 치즈를 꺼내 먹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 또 좋은 것이 세상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 나가 있고 당신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끌렸고 공통점이 있었던 우리는 함께 어울리면서 친밀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 순간 우리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커져가지만 당신은 예전 그대로 당신이고 나는 예전 그대로 나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둘이서 함께 쌓아놓은 우리가 우리 두 사람을 잇는 끈이 됩니다. 내 전부를 상대방에게 줘버리고 나와 존재 자체를 연소시키면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잃게 되니까요. 예전 그대로의 나와 예전 그대로의 당신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만든 우리가 점점 커질수록 나와 당신도 점점 커지고 우리라는 거대한 구심점도 영원히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우리가 바로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어쩌다가 그 우리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행복했던 기억은 남아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는 다시 우리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는 남편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저는 충고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경고를 합니다. 남편은 대학원에서 온갖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따분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타이핑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충고합니다. 여보, 인간관계는 평등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외출을 할까 하는데 그때는 당신이 집안 청소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발전을 거듭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건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현명하고 활기 넘치고 유쾌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언젠가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했고 드디어 막내딸까지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런 상황은 상상 외로 자주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납시고 열심히 뛰어다니기 바빠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끔은 남편을 잡아서 억지로 앞에 앉히고는 엉뚱한 일을 벌여보세요. 촛불을 켜놓고 생선국을 먹는다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생선국이 싫다면 햄버거는 어떻습니까? 촛불과 감미로운 음악을 잊지 마세요. 와인 한 병을 따서 음미하는 일도 덧붙이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전화도 받지 말자고요. 새벽녘이라도 좋습니다. 사실은 새벽녘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하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변화가 없으면 친밀한 인간관계는 파괴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대를 버릴 때 모든 게 뜻밖의 선물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대를 버릴 때 모든 게 뜻밖의 선물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면 짜증이 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하지 않거나 생일을 잊어버리면 실망을 했습니다. 차라리 상대방이 생일을 기억해주면 껑충껑충 뛰면서 한바탕 춤을 추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잊어버린 눈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끙끙대며 속을 앓을 때 여러분은 피식 웃어 넘기세요. 내 생일을 잊어버렸군, 귀여운 사람.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해야지. 내가 바라는 걸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잖아. 이것도 되게 좋네요. 예측이 가능한 건 따분함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거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측 불가능이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변하는 제가 좋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손을 들고 지난 화요일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압니다. 화요일보다 발전을 했거든요. 지금의 제가
화요일에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오, 멋있네요.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울고 싶으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우세요. 웃고 싶으면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마음껏 소리를 지르세요. 마룻바닥을 뒹굴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미루지 마세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꽁꽁 담아두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다툼을 하려거든 끝장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마음의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 이야기를 나눌수록 내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문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하거든 끝까지 쫓아가세요. 잠깐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야기를 계속하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서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일상적이고 무의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란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커다란 도전 과제이며 동시에 우리의 가장 커다란 희망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목과 같이 기대를 버릴 때 모든 게 뜻밖의 선물이 된다 라는 부분이 저는 참 좋네요. 아는 거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는 것, 이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관계에 대해서 그 키가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상대방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제 스스로 이제 그 상대를 생각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괜찮지 않을까? 굳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는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조금 이해를 하려는 저도 그런 편인데, 근데 이것도 저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적으로 건강할 때랑 불건강할 때에 따라서 조금 갭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건강한 상태이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만,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불건강한 상태라면 사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을 먼저 보살피고
이렇게 사랑을 가득가득 줘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관계를 조금 멀리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해졌을 때, 그때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신 분 감사하고요. 참 댓글을 이렇게 예쁘게 남겨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도 나와 잘 소통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칠게요.